통영 해저터널은 일본이 1927년 5월에 착공하여 1932년경 준공한 동양 최초 해저터널입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때 조상들의 시체가 있던 곳 위를 밟고 지나갈 수 없다는 속설에 기인하여 해저터널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이 자기 조상의 시체를 밟을 수 없다며 조선인들에게 해저터널을 만들라고 강요한 것이 얼마나 참담하고 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치욕을 주는 일본에 분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이 두려워하고 치를 떠는 이순신 장군을 깎아내리고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 사람이지 현 한국의 위인이 아니지 않은가 하며 광화문 동상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에 강력하게 동조하는 자들이 국민의힘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보수라 말하는 자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통영 해저터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통영 해저터널은 일본이 1927년 5월에 착공하여 1932년경 준공한 동양 최초 해저터널입니다. 일본은 오카야마현의 어민들을 통영과 미륵도에 이주시켜 조업하게 하고 그에 따라 확보한 수산물을 일본에 가져가고자 했는데요. 이렇게 이주 정책을 통해 통영 내 시가지가 확대되었고 어업 장소인 미륵도까지 편하게 통행하기 위해 터널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통영 반도와 미륵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다리를 건설하지 않고 왜 해저터널을 지었을까요? 돈이 많이 든다는 표면적 이유가 있었지만 그 속사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터널을 만든 주변 해역은 임진왜란 초기 당포해전이 발발한 곳입니다. 이때 이 해역에서 이순신 장군 함대에 의해 외선 21척이 격침되었고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수의 왜군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임진왜란 때 조상들의 시체가 있던 곳 위를 밟고 지나갈 수 없다는 속설에 기인하여 해저터널을 만든 것입니다. 이 해저터널은 물을 막고 바닥을 판 뒤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굳어지면 다시 흙으로 덮는 개착식 흙막이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당시 굴착도구 등 마땅한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뼈아팠던 역사의 보복이라도 하듯 조선인들을 동원하고 희생시켜 만든 것이 바로 통영 해저터널입니다. 일본이 자기 조상의 시체를 밟을 수 없다며 조선인들에게 해저터널을 만들라고 강요한 것이 얼마나 참담하고 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치욕을 주는 일본에 분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이 두려워하고 치를 떠는 이순신 장군을 깎아내리고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 사람이지 현 한국의 위인이 아니지 않은가 하며 광화문 동상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에 강력하게 동조하는 자들이 국민의힘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보수라 말하는 자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왜 이런 자들을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마주해야 하는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이명박의 지지 세력에 불과했으나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조직적으로 기반을 키워나갔고 이후 정치적으로 극우를 이용했던 박근혜 정부 휘하에서 상부상조하면서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촛불 탄핵 이후 힘을 잃는가 싶었지만 일본의 저자세를 취하고 그에 순응하면서까지 동맹을 강조하는 윤 정부가 들어서자 정부 요직까지 꿰차며 활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뉴라이트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던 다른 나라의 뉴라이트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반공을 앞장세워 친일을 정당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극단적 친일 우경화 색채를 띠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 관련하여 이들이 말하는 것 중에는 미개하고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일본이 도와줘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자가 발전할 수 없다는 타율성론, 사물이 발전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정체성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에 근거하여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폭력적인 일본 제국주의에 동조하며 일본과의 수직적 상하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단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에게 민족적 사고와 정기를 빼앗아 일본만을 숭배하도록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에서 나온 이론일 뿐입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조선인들을 길들이고자 했던 이유는 한반도 식민지를 통해 막대한 자본과 병력을 갖춘 뒤 약육강식 제국주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것은 물론 전 세계를 제패하려는 일본의 엄청난 야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80년대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이 아시아를 탈피해 유럽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타라 입구론을 내세우며 근대적 사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대화를 이룬다는 명목을 넘어서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제국이 되어 서양에 비견하는 국가가 되자는 국가 사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조선을 제1식민지로 하여 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은 조선이 저항하거나 반기를 들지 않고 식민지 상태에 순응하도록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 일체까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상적인 흐름이 있었음에도 뉴라이트는 여전히 일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벗어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 정부에서 일본과의 굴욕 외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행안부 산하재단이 한국 기업 등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돈으로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일본이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를 윤 정부가 찬성했습니다. 또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윤 정부는 침묵함으로써 일본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본의 선의, 호의를 기대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급기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찬동하고, 오히려 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자국민들이 방사능에 노출되고 축적되어 위험한 상태에 빠지거나 말거나 일본을 편들었고,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괴담이라 우겼습니다. 거기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중국에게 가리비 등 수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당하자 한국에게 수출하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현재 윤 정부가 말로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안 한다고 하지만, 이제껏 일본의 요구라면 뭐든지 찬성하던 윤 정부의 외교적 행태를 미루어 볼 때 머지않아 수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일본에 굴종하는 윤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은 일본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뉴라이트는 국민들의 생활권 안에 자신들의 역사관을 암암리에 드러냈습니다. 단지 역사 교과서를 개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서울 정동야행 행사에서 일본 순사 옷과 일왕 옷을 대여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북악산과 경복궁위에 일본 천황을 뜻하는 해와 일본의 여러 현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그려진 일러스트를 서울 버스 정류장에 떡하니 비치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천황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묘사한 그림이었기에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은데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어 이 정도에서 가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에게 세뇌된 뉴라이트는 이제 우리 국민들을 친일로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국가를 어지럽히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절대적으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여러 사회 갈등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국력이 쇠퇴할 것이며 시대적 사명인 통일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가오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이들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몰아낸 이후에 흐트러진 역사와 국가 기강을 다시 바로잡고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을 비롯한 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